안녕하세요. 김현평생교육원 제1차 온라인 설명회 놓치면 안 되는 학점은행제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찬미쌤, 태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1차 설명회에서는 제1부, 2부, 3부 순서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1부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학점은행제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꼭 알아야 하는 학점은행제 정보, 학점은행제의 장점, 잘못된 학점은행제 상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단기간에 취득 가능한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격 가능성이 높고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김영평생교원의 장점은 무엇인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3부는 Q&A를 준비했으니까 이 알찬 정보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네, 이제 1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네, 학점은행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학위취득 제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점은행제 말 그대로 학점을 은행에다 저축하듯이 모아서 학위를 받는 제도인데 혹시 찬미쌤 적금 묻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저축 곧 만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학점도 똑같습니다. 학점도 모아서 저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축을 해서 일정한 요건이 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심사를 해서 학위 요건이 충족이 됐다 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점을 저축하는 곳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사실 2가지는 빼고 여러분들은 4가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점은행제 수업입니다.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해서 학점을 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한이 있어요. 1년에 42학점. 1년은 2학기로 나눠져서 1학기 24학점을 들으면 2학기에는 18학점. 합쳐서 42학점 내에서만 학점을 딸 수가 있고 온라인으로도 학점을 딸 수가 있고 출석을 해서도 학점을 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김영평생교육원에서는 온라인으로 학점을 딸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격증으로도 학점을 딸 수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 또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모든 자격증이 다 학점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고시한 인정한 자격증을 땄을 경우에는 학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독학사라는 제도인데요. 독학사는 잘 모르시는 분이 좀 계세요. 독학사는 독학학위제로 학점을 따는 방법입니다. 독학학위제는 말 그대로 독학을 해서 대학 4년제 학위를 딸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쉽게 생각하면 대학 검정고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습니다. 독학학위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합격을 하면 국가에서 4년제 학위를 딱 부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합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에서는 1단계, 2단계가 비교적 쉽고 합격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1, 2단계에서 합격한 과목은 학점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합격한 과목은 한 과목당 4학점씩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2단계부터는 합격을 하면 한 과목당 5학점씩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적대학 학점, 정확히 얘기하면 정규대학 학점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취득한 학점이 있다면 학점은행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을 재적을 해야만 이 학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수자독대. 수자독대. 네, 수업, 자격증, 독학사, 대학 학점 이렇게 4가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학위와 그 요건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학점은행제로 취득할 수 있는 학위는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 이렇게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학사는 2년제 학위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80학점이 넘으면 취득이 가능한데 이 80학점 중에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4년제 학위는 140학점을 취득하면 되는데 이 140학점 안에는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이 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점을 만들게 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심사를 해서 이상이 없고 학점을 다 취득을 하셨네요 하고 은행에서 목돈을 딱 주듯이 학위를 딱 수여하게 된 것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 설명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좀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학점은행제는 도대체 왜 인기가 있을까요? 학점은행제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점은행제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 면에 있습니다. 혹시 요즘 한 학기 대학교 등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나온 대학교는 몇백만 원은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제가 알아본 바에는 전공과 과와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4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2년제 학위를 받을 때는 그거의 4분의 1인 100만 원 내외. 4년제 학위를 받을 때는 그거의 2분의 1인 200만 원 내면 4년제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비용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인데요. 2년제 학위는 학위를 받을 때 원래는 2년이 걸려야 되겠죠. 그렇죠. 4년제 학위는 4년이 걸려야 되는데 학점은행제로는 2년제 학위는 1년이면 가능하고 4년제 학위는 1년 6개월에서 2년이면 충분히 취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간이 단축이 돼서 딸 수가 있을까요? 그 수업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방법. 수자, 독대. 네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학점을 단기간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장점은 방식인데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휴대폰으로도 학점을 딸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동하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또는 뭐 등교하면서 하교하면서 학점을 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학점이 취득이 가능하고 하루 평균 2시간 내면 학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시간씩 1년 또 2시간씩 1년 6개월에서 2년이면 원하는 2년제 학위 또는 4년제 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뭐 다른 공부를 하면서 학점을 충분히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을 따면서 내가 취득한 자격증은 또 학점으로 쓸 수가 있고 이거는 후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고 자기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겁니다. 학점은행제가 왜 인기가 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사실 학점은행제라고 하면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 정보들이 유용한 정보도 있지만 모든 정보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학점은행제 상식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학점은행제와 전공, 내가 편입할 전공은 꼭 같아야 한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걱정을 하고 고민하는 부분인데 학점은행제 전공과 편입에 지원할 전공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데 대학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도 학점은행제 전공과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점은행제 전공은 나에게 가장 빨리 학위를 받을 수 있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공이 무엇인지를 설계를 받고 그 전공으로 준비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상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대학 학점은 모두 다 쓸 수 있다. 네,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2년제를 졸업한 경우에는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1학년 맞춰서 35학점을 갖고 있다. 또 2학년 맞춰서 70학점을 갖고 있다. 이 학점이 다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전공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대학에서 교양학점을 얼마나 들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인별 1대1 학습 설계를 반드시 바꾸서 내가 사용 가능한 학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진행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 상식인데요.
내가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면서 자격증은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자격증을 다 정해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미 준비도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그 자격증을 따도 학점으로 사용이 안 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리고 이 자격증은 나한테 꼭 필요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꼭 필요한 자격증이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 자격증 따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자격증들을 선택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학점은행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1년 안에 자격증도 따고 수업도 듣고 또 다른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은 가능하면 쉽고 빠르게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우리 전문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고 추천받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상식인데요. 학점은행제와 편입공부를 같이 준비하는 거는 어렵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학점은행제 공부도 해야 되고 학점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거기에다 편입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충분히 병행이 가능하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면서 좋은 결과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3차 설명회에서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하면서 편입공부를 동시에 하고 있고 매년 그렇게 진행하면서 좋은 결과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도전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 잘못된 상식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꼭 자퇴를 먼저 해야 된다. 네, 이 부분도 인터넷에 보면 또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려면 개강 전에 반드시 대학을 자퇴를 해야만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아직 자퇴 못했는데 내일 모레 개강인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상관없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더라도 대학은 휴학인 상태도 되고 심지어 재학 중인 상태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점은행제 학점과 동시 사용할 경우에는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걸려서 1년에 42학점, 한 학기 24학점 이내에만 인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담당 우리 선생님들이 자퇴 시기를 대부분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봄 또는 여름 전에 자퇴를 해야만 내년 2월에 학위를 받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전에 또 학점은행제 시작 전에 꼭 자퇴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가셔도 되고 일단 휴학인 상태로 해놓고 학점은행제 진행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무분별한 정보가 너무 많은데 앞서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알찬 정보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부로 넘어가 볼 텐데요. 2부는 단기간에 취득 가능한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격증을 고를 때 꼭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4년제 학위는 최대 3개까지, 2년제 학위는 최대 2개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을 딸 것인지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합격률입니다. 이 자격증이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걸 고려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응시기회입니다. 이 자격증이 1년에 몇 번 내가 준비하는 학점을 따기까지 몇 번 응시할 수 있는지 응시 기회를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인정되는 전공이 무엇인지 이 자격증을 땄을 때 경영학으로 인정이 되는지 컴퓨터 공학으로 인정이 되는지 행정학으로 인정이 되는지 인정되는 전공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과연 어느 정도 학점이 인정이 되는지 이게 10학점 인정이 되는지 18학점 인정이 되는지 20학점 인정이 되는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고려해서 자격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2021년 뜨고 지는 자격증 또 레전드 자격증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핫한 자격증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2021년 가장 핫한 자격증 어떤 게 있냐면 한경 테셋 매경 테스트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한경 테셋 자격증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매경 테스트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공통적으로 다 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고요.
최대 20학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 테스트는 4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3급은 17학점, 2급은 18학점, 1급은 19학점, S급은 20학점. 매경 테스트는 우수 등급은 18학점, 최우수 등급은 20학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환경 테스트이 좀 더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죠. 매경 테스트보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원에서는 환경 테스트를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환경 테스트를 추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환경 테스트는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시험이 매달 있어요. 1년에 12번 시험이 있고 수시시험이 정기시험보다는 조금 쉽게 나오고 합격률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테스트 수시시험을 봐서 3급 또는 2급을 받으면 17학점에서 18학점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자격증을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것도 경영학 전공으로 인정이 되면서 또 시험 응시 기회가 많다 보니까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자격증을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 취득을 못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취득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학점은행제에서 또 빠지면 안 되는 자격증이 텔레마케팅 관리사가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학점은행제 시작부터 현재까지 거의 레전드 자격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8학점이 인정이 되고 경영학 전공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필기, 실기 나눠져 있는데 이 자격증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필기는 좀 쉬운 반면에 실기가 좀 다소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신다면 텔레마케팅 관리사도 충분히 딸 수 있는 자격증이고 단기간에 학점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분들은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을 또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즘에 뜨고 있는 자격증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뜨고 있는 자격증, 요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행정관리사 3급, 2급 자격증이 있고 SMAT 1급,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지금 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 자격증이 올해부터 학점 인정이 1급이 20학점에서 8학점으로 줄고 2급이 10학점에서 6학점으로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이 무엇인가 지금 이걸 찾다 보니까 행정관리사를 이제 많은 분들이 올해부터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급을 따면 학점이 14학점 인정이 되고 2급을 따면 20학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행정관리사 2급을 바로 따고 싶다고 해서 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급을 따야만 2급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3급만 따도 14학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14학점을 쉽고 빠르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관리사 자격증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자격증이고 하나 단점이 있다면 응시 기회가 2번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사 자격증은 또 유용한 자격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SMAT라는 자격증인데 이거는 서비스 경영 자격증입니다. 서비스 매니지먼트 어빌리티 테스트. 영어 엄청 잘하시는데요. 들어오기 전까지 상당히 또 외웠습니다. SMAT 자격증은 사실 이 자격증은 학점으로 인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학점으로 인정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합격률이 높고 응시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6번 응시 기회가 있고요. 또 이 시험의 특징은 A, B, C 모듈로 나눠지는데 A, B, C 모듈이 다 합격을 하면 1급을 받아서 10학점 인정이 돼요. 근데 A, B 모듈이나 A, C 모듈이 합격이 되면 2급으로서 또 6학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0학점 인정되는 자격증을 이렇게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또 SMAT 자격증은 경영학 전공으로도 인정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SMAT 자격증을 또 여러분에게 또 추천드리고 우리 김영평생교도 요 대비한 강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기타 자격증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기타 자격증에는 CS 리더스 관리사 6학점, 유통관리사 2급 10학점, ERP 정보관리사 2급 4학점, 1급 6학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14학점, 2급 6학점 이외에도 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자격증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걸 다 따면 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자격증은 학사일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 인정이 되고요. 2년제 전문학사일 경우에는 최대 2개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 중에
전공과 관련이 없는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증을 준비하기 전에 나에게 맞는 또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무엇인지를 여기 상담을 받고서 설계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좀 이제 알 것 같은데 그러면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려면 교육원을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느 교육원에서 준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담당자를 만나서 진행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점을 정말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학점을 딸 수 있을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평생교육원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평생교육원에서는 한 방에 해결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올인원 패키지가 있다는 건데 학점을 따는 방법이 수자 독대, 그죠? 수자 독대. 예, 수업 자격증 독학사 대학 학점. 이제 수업 자격증 독학사를 김영평생교육원에서 한 방에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평생교육원에서 독학사 강의도 1, 2단계 강의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자격증도 굉장히 다양한 자격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점문제 수업도 여러분이 따기 충분한 지금 40여 개 과목이 지금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패키지로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학점을 단기간에 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가격이 착해요. 오, 착한 가격.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학점을 따는데 대략 100만 원 내의 비용이면 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 플랜과 계획이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김영평생교육원은 김영편입학원의 직영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저희가 편입 학생들을 더 특별히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편입과 연계되어 있어서 또 각종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김영평생교육원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가장 큰 노하우는 우리 담당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굉장히 전문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로 그 계획표를 짜고 학점을 따기에 끝까지 안내를 잘 해드릴 거고 저희 그 학위 취득률이 무려 100%. 100%요? 예, 100%. 그러니까 학습 설계의 오류율이 거의 없다는 게 저희 장점이고 물론 자격증을 이렇게 우리 안내를 했는데 못 따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어쩔 수 없고 네. 그렇지 않다면 학위 수요율이 100%고 출석만 여러분이 출석이라는 것은 수강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만 잘 하신다면 수요율이 거의 98%. 98%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 이수하면서 또 단기간에 여러분이 딱 시간 내에 학점을 딸 수 있는 그런 김영평생교육원이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장점이 많네요. 왜 김영평생교육원이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김영평생교육원에서 여러분이 학점 문제를 하게 되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이제 2부를 마쳐보고요. 3부는 학습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Q&A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학점은행제로 해서 편입을 하겠다 하면은 80학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80학점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자독, 대학을 안 다녔으니까 수자독 3가지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수업으로는 1년에 42학점까지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2개까지 가능한데 1개만 따셔도 됩니다. 환경 테스트 자격증을 따고 독학사 1단계로 5과목을 다 합격을 하면 80학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과목 합격을 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독학사 2단계까지 이용을 해서 학점을 만들면 충분히 80학점을 만들 수가 있고 시기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9월까지는 충분히 80학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네,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도 1학년을 마쳤는지 2학년을 마쳤는지에 따라 다른데 1학년을 마친 경우에는 보통 1학년 때 취득한 학점이 35학점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35학점이 다 사용이 될 수도 있고 35학점에서 30학점이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35학점 중에서
28학점이 활용이 된다 하면은 김영평생교육원에서 1학기 수업을 듣고 역시 환경테스트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그러면 2학기 때 6과목까지 더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 모자란 학점까지만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한 사례에서는 1학기 때 8과목, 2학기 때 4과목에서 12과목 수업 듣고 환경테스트 자격증 따고 대학교 1학년 학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2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받아서 일반 편입을 응시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년제를 졸업한 경우인데 2년제를 졸업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80학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전기과를 나왔다 하면 이 학생은 전기공학을 살려서 4년제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 전기공학으로 해서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자격증이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김영평생교육원에서 1, 2학기 수업을 듣고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따면 20학점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 학생이 또 독학사 1단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독학사 1단계 한 과목 소방안전관리자 1급, 그 다음에 김영평생교육원에서 14과목까지 수강이 가능한데 13과목을 또 수업을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4년제 전기공학 학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 1학년 맞췄는지 2학년 맞췄는지 또 2학년 1학기까지 맞췄는지 거기에 따라서 학습 설계를 여러분이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대학 학점을 활용을 해서 쉽게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자퇴하기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이 되면 자퇴 안 하셔도 됩니다. 자퇴 안 하시면 대학 학점을 안 쓰고 아예 영학점부터 편입에 필요한 학점을 만드신다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자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학교 학점을 쓰고 싶다 하면은 그때는 자퇴를 해야죠. 그렇지만 대학을 자퇴할 경우에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근데 대학에서 재입학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자퇴해도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원서를 내면 재입학으로 해서 다니던 학년, 학기에 이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대학교 학점을 안 쓰고 학점은행제를 할 경우에는 순수하게 학점은행제 학점만으로 평점이 매겨지기 때문에 더 평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환경 테스트 자격증이 있는데 매경 테스트를 또 따면 인정이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동일 종류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종류 자격증은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됩니다. 환경 테스트과 매경 테스트는 동일 종류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CS 리더스 관리사 SMAT라는 자격증도 동일 종류의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되고 나는 워드 자격증도 있고 코말 자격증도 있습니다. 둘 다 학점 인정은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일 종류 자격증은 학점이 큰 거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2021년 자격증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또 어떤 게 달라졌죠? 네, 2021년 자격증 일정은 대부분 발표가 되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자격증이 1급을 땄을 경우에 20학점에서 8학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급을 땄을 경우에 10학점에서 6학점으로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꼭 필요한 분들만 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S 리더스 관리사 응시 횟수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의 수시 시험이 1년에 4회 보는 걸로 올해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수시 시험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다른 교육원에서 수강을 하는데 교육원을 옮기면 혹시 학위 취득에 지장이 있을까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교육원은 학기별로 옮겨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심지어는 한 학기에 2개 기관에서 동시에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기관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가 김영평생교육원으로 옮기게 되면 저희가 또 환승 이벤트라고 해서 또 특별한 할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상담받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영평생교육원에서는 학위 취득할 때 도움을 어떻게 또 언제까지 주시는 건가요? 네, 김영평생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의 시험을 볼 때까지 또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사 일정에 대해서 꼼꼼히 안내해드리고 여러분이 따야 되는
자격증, 독학사 시험에 대한 일정 안내, 또 학습 방법, 또 취득 유무에 따라서 학습 설계가 필요하면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변경까지 지속적으로 1대1로 관리를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부 Q&A까지 저희가 알찬 정보를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요약을 좀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교육원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가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교육원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되고 또 좋은 담당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영평생교육원에서는 숙련된 우리 담당자 분들이 계시고 또 편입과 학위 취득에 좀 특화되고 전문화된 교육기관이 바로 우리 김영평생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되시면 아마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 1차 설명에 놓치면 안 되는 학점은행제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설명회부터도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제 꼭 필요한 정보를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찬미쌤, 태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